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오늘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한 가지가 박근혜 전 대통령 무능력한 그런 대통령 아니었냐 이런 얘기를 듣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탄핵은 정당한 거 아니었냐 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저는 근데 첫 번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능했다라고 하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봤었을 때 누가 도대체 무능한지는 그대로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정당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당연히 대부분의 분들이 정당하지 않았지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또 마음 한쪽에서는 그래도 탄핵이 되기는 됐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무능하다라고 생각해, 나는 좋다라고 생각해, 다 다를 수가 있죠. 그러나 탄핵에 대한 판단만큼은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 이거는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법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뭐가 부당했는지 법리적으로 제 의견만 말씀을 드리면은 권위가 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뭐 법학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를 제외하고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법리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의 얘기를 빌어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최근 들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했다, 법리적으로 부당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교수님인데요. 자, 한석훈 교수님이 최근에 펜앤드마이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 가지고 1시간 가까이 되는 아주 긴 인터뷰를 가지셨는데요.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그 인터뷰의 핵심적인 장면들을 편집해가지고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이미 결정된 거 아니냐.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식으로 결정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옳다 그르다를 얘기할 수가 있냐.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 교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판결 자체에 대해서 그게 대법원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마치 이 판결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면 일반적인 인식과 좀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마치 그 판결을 금과옥조처럼 생각해가지고 반대하면 반대하는 자체를 비난하는 그거는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뒤집어 엎을 수는 없어요.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이 옳았냐 잘못됐냐 그것만큼은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하지 마라. 이 결과는 지금 신성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것이야말로 반헌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면에서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생각을 해봤을 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한 교수님이 다음과 같이 지적하죠. 정작 그 탄핵 사유가 나중에 많은 부분이 무죄가 됐어요. 그러면 탄핵을 소추결한 거 그것이 과연 옳은 행동이었느냐 하는 것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자, 한 교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근거가 됐던 많은 혐의들, 그 혐의들 가운데 대부분이 또 어떻게 된 거예요? 무죄 판결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A라고 하는 혐의를 근거로 해가지고 탄핵을 시켰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A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탄핵을 정당한 탄핵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게 소수다. 나중에 무죄로 밝혀진 것이 몇 개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몇 개 적은 게 아니라 대다수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거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적혀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쓰였던 모든 지금 혐의들입니다. 그 혐의들이 지금 전부 다 나와 있는 거고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유죄가 확정이 된 것이고 파란색 같은 경우는 유죄가 아닌 무죄로 확정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공무상 비밀누설죄 이게 이제 유죄로 인정이 됐고요. 직권남용죄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봐야 되는 게 뇌물죄, 강요죄는
무죄가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전에 화면에 있던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근거로 쓰였던 모든 혐의가 다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 혐의를 딱 세 가지로 축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가 공무상 비밀 누설, 그리고 두 번째가 직권남용, 그리고 세 번째가 뇌물죄 강요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됐건 직권남용이 됐건 이거 자체가 그렇게 중한 범죄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 형량으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2년, 5년 이 정도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까지 중한 범죄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뇌물죄, 강요죄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받은 금액이 만약에 1억 원을 넘었다라고 하는 게 인정이 된다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는 게 뇌물죄입니다. 자, 그러면은 탄핵의 근거로 쓰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의 핵심이 뭡니까? 최서원 씨가 일단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서원 씨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가지고 대기업들에게 강요를 해가지고 최서원 씨한테 뭔가 뇌물을 주도록 했다. 이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뇌물죄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강요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든 강요죄가 전부 다 유죄가 아닌 무죄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서 모든 강요죄들은 지금 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부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강요죄는 전부 다 무죄가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정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서원 씨의 개인적인 어떤 사익을 위해 가지고 그런 식의 행동을 했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최서원 씨도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검찰과 법원은 뭐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입증을 해야 됩니까?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입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객관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없이 마치 묵시적인 청탁을 했다라는 식으로 묶어가지고 그거를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개인적인 사익 추구라고 하는 거를. 대통령이 최 씨의 사익 추구 사실을 알았느냐, 기업들에게 요청한 것이 강요 행위였느냐, 이것이 결국 다 입증이 안 되거나 무죄가 됐다. 그렇다면 탄핵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 사실상 진짜 이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구속이 됐던,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수감이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 그 인물이 누구냐?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죠. 가장 대통령이 구속이 됐다고 볼 수도 있고 현재까지 그렇게 수감이 된 사유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건 사실은 탄핵 사건이 아니라 그 후에 이루어진 특검 수사에 의해서 추가된 삼성 뇌물 사건.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윤석열은 수사팀장으로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인해 가지고 그 특검의 수사로 인해 가지고 현재 지금 수감이 되어 있는 인물이 두 사람이 있는 것이죠. 한 명이 바로 이재용이고 나머지 한 명이 바로 박근혜입니다. 저는 정말로 보수파 여러분들한테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튜버들 분들한테도 제가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 후보로 나서야 된다. 차기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가만히 제가 들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분들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동시에 이재용에 대한 수감은 잘못되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재용을 감옥에 보내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감옥을 보낸 사람이 바로 윤석열인데 그러면서 동시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가르쳐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기회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은 누가 됐든지 간에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법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희생당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서 탄핵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탄핵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로 바로 서기를 바란다라고 한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법리적으로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